안녕하세요. CTO 본부에 있는 윤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자동 완성 컴포넌트를 웹에서 쓰는 거를 이제 좀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데모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완성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API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다른 API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아마존에 실제 검색하는 URL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냥 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에다가 뭐 자바 뭐 이렇게 치면 이제 아마존에 실제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하는 그 자동 완성 API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JSONP로 지원되는 걸 쓸 수 있는 데모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놨고, UI는 이게 되게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임시로 어제 뭔가 다른 UI 결과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 UI가 이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뷰를 제가 간단하게 따로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능이죠. 네. 그래서 목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자동 완성이 되는 웹 UI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설계 방식을 어떤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동 완성은 이런 다양한 UI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업 쪽에서 많이 쓰는 UI죠. 뭐 매칭되는 글자를 하이라이트해서 간단하게 텍스트 위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구글 서치처럼 오히려 자동 완성이 되는 데이터를 볼드 처리해서 보여주는 걸로 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순간 검색도 되죠. 구글은 사실은 그때마다. 검색 자동 완성이라는 거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 맞고요. 뷰는 금방 봤던 것처럼 되게 제각각이에요. 모바일 웹, PC 웹 모두 뭐 각각 다 다양한 UI를 보여주고 있고, UI를 재사용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데, 뭐 탭이나 페이징 한다거나 뭐 로그인 버튼도 그렇고 사실은 자주 쓰는 것들을 재사용하고 싶죠.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UI들인데 이 자동 완성은 애매한 규모인 것 같아요. 뷰가 워낙 많이 다르고 기능이 조금씩 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서 재사용하기에 좀 애매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큰 것도 있겠죠. 아주 큰 영역을 또 재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재사용률이 떨어지겠죠. 컴포넌트 만들기도 어렵고. 근데 요거를 이제 재사용 목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자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양한 뷰를 지원한다. 그래서 검색 결과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텀 기능들, 사용자가 뭐 나는 포커스가 갔을 때 아래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싶어, 뭐 검색 결과를 카운트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겠죠. 요건 제가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그 검색 자동 완성을 이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요구사항을 그냥 정리해 둔 거고요. 일단 모바일 웹만을 타겟으로 했어요.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모바일 위주 서비스를 하다 보니 웹뷰로 들어가는 자동 완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는 이제 모바일 웹으로만으로도 서비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구 사항이 있고, 뭐 통신 방법들 XHR이나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에서도 할 수 있게 대부분 다 이제 JSONP를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컴포넌트 그 자체의 요구 사항만 보면은 큰 수정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이제 어려운 미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검색어 시작할 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을 두고 시작을 한 거고, 사실은 이렇게만 두고 보면은 보기에는 몰랐는데 정리하다 보면은 요구 사항이 많죠. UI가 좀 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UI 개발이 단순한 목표를, 그래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기 전에 이제 쉽게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사용자, 즉 이 컴포넌트라는 거를 쓰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에 잘 견디자, 즉 디자이너나 기획자들이 다양한 요구사항을 주니까 뭐 검색에 썸네일 이미지가 나오게 해주세요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들을 세웠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뭐 쉬운 API부터 뭐 설명을 하나 드리면서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API는 요 앞서서 이제 발표 그 파이도에서 설명을 해준 것처럼 메타데이터나 그 뭐였죠? 팔리시처럼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제이슨 형태로 이런 식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용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만약에 컴포넌트를 이제 그 실행을 할 때 저렇게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옵션을 저렇게 줄 때도 그냥 단순히 제이슨 형태 오브젝트 리터럴이죠 사실은 그렇게 만들고 커스텀 메소드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그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정의할 때도 역시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보다는 조금 큰 그런 이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그걸 설정할 때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해시 구조로 이렇게 키 밸류로 오브젝트 타입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금 제가 만든 컴포넌트를 쓰려면 이제 이런 구조로 개발자가 딱 세팅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다른 수정이 발생하고 그러겠지만 기본 그냥 잘 돌아가는 구조다 그러면은 이런 세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직관적인 쉬운 API 모습을 가지려고 좀 했고요. 만들다 보면은 이 컴포넌트를 사실 얼마 전에도 스와이프 컴포트를 한번 만들었고 이게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만들었었는데 UI 컴포넌트가 자꾸 생길 때마다 어떤 공통화된 컴포넌트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컴포넌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면 예를 들어서 플러그인드 컴포넌트의 어떤 클래스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걔도 이제 공통 컴포넌트에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말 그대로 재사용이죠. 상속이라는 게 결국 재사용 패턴이기 때문에 재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템 UI 컴포넌트가 만약에 있으면 걔도 공통 컴포넌트에 쓸 수 있고 ES6 이크마스크립트의 이제 그 6 버전에 있는 제가 문법을 써서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익스텐드라는 게 있고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상속 그런 방법을 지원하고 있죠. 공통 컴포넌트에서 처리되는 실제 이제 그 코드를 제가 약간 이제 몇 가지만 초기화할 때 부분을 좀 빼서 여기다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뭐 생성을 하는 부분 또 뭐 초기화를 하는 과정들 이럴 때는 이제 그 커먼 컴포넌트에서 기능을 위임해서 그쪽에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할 때는 비교적 컴포넌트를 만약에 뭐 스마트 서치라는 걸 만든다 그러면은 크게 많이 고민할 필요 없이 조금만 개발을 해두면은 이제 커먼 컴포넌트에 있는 걸 쓰겠죠. 그래서 온 플러그인을 등록하는 건데 플러그인 등록할 때도 이제 그 역시 플러그인 등록 예를 들어 컴포넌트에 플러그인을 바인딩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하지 않고 역시 커먼 컴포넌트에서 할 수 있다고 개발이 되어 있고요. 메인 컴포넌트라는 게 이제 그 결국에는 뭐 서치를 한다 스마트 서치 뭐 어떤 그 자동 완성을 하는 컴포넌트다 그러면 그걸 메인 컴포넌트라고 그러는데 그 놈을 어떻게 가볍게 유지하느냐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다시 요구사항을 아까 그 보면은 요구사항들이 이제 그 다양한 뷰를 지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넣다 보면은 컴포넌트 자체가 되게 무겁죠. 그리고 이 기능이 당연히 필요 없는 것도 있고 뭐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 요구사항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간단한 방법은 이제 책임을 하나씩 갖고 모듈별로 분리하자라는 원칙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고 메인 컴포넌트 이런 자동 완성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통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를 구조화 시켜주는 일들을 위임하고 플러그인으로 덩어리를 꽤 큰 덩어리 예를 들어서 최근 검색어와 같은 그런 걸 널레 빨래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따로 분리를 하고 플러그인도 사실은 플러그인도 옵셔널한 기능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직접 다 포함하고 있지 않고 별도 로컬 스토리지와 같은 여러 가지 뭐
메모리에 저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장 방식이 있는데 그냥 다른 모듈이 있으면 그걸 불러다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비유 조작인데, 비유 조작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검색 결과를 표현할 때 되게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전혀 비유 조작은 컴포넌트 내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이놈들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각각 또 다른 뭐 자바스크립트의 유연성을 이용해서 다르게 다 또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컴포넌트라고 정의한 그런 모습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모습이었고, 그게 저는 이제 EX6 포맷으로 개발했는데, EX6 제공되는 자바 객체 지정 언어에서 자주 쓰는 방법들이 좀 있죠. 그래서 클래스랑 뭐 이런 메소드들, 펑션 글자를 안 써도 되거든요, EX6에서는. 그래서 뭐 생산성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펑션 글자도 안 쓰고 뭐 저런 포맷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컴포넌트 실제 코드 일부인데 이렇게 실제로 되어 있어요. 커먼 컴포넌트가 클래스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옵션을 설정하는 코드인데 이런 게 있고, 뭐 디폴트 뭐 함수를 만들어주는 코드도 있고, 뭐 쭉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러그인 방식인데,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되게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을 때 사실은 필요로 해요.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가 다 필요한 건 아닌데, 굉장히 큰 규모일 때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걔네들을 이렇게 내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생각을 했고, 되게 복잡도가 올라가는 UI는 진짜 거대한 컴포넌트라면은 플러그인끼리 통신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거의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덩어리 기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최근 검색어, 만약에 검색어가 없으면 뭐 검색어가 없다 이런 에러 메시지를 하나 보여주는 다양한 에러 메시지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따로 플러그인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컴포넌트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플러그인을 이제 추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까 맨 처음 봤던 코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네임이 리센트 워드 플러그인이다, 최근 검색어다, 이렇게 선언만 해두고 거기에 필요한 옵션, 그때 이제 그 뷰단에서 처리해야 될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또 뭐 이게 이제 그 에러 처리해주는 결과가 없다고 표현하는 건데, 뭐 그런 플러그인들은 옵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만 세팅을 하면 바로 쓸 수가 있죠. 이걸 만들다 보면은 또 뭐 괜히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와 플러그인의 결합을 이제 느슨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결합을 느슨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저도 객체 지정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뭐 IOC라든지 뭐 DI라든가 뭐 이런 뭐 방법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저버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단순하게는 이제 하드 코딩하는 걸 없애는 거죠. 하드 코딩하는 걸 없애는 방법인데,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굉장히 디펜던시가 있는 놈들은 맞아요. 그래서 플러그인들이 명확히 내가 갖고 있는 플러그인이 이거야라고 했지만 어쨌든 서로를 모르게 하자라는 거고, 나중에 추가되는 플러그인이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동작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자식이 생긴 그런 느낌이 갖게. 이 느슨한 결합을 하려면 이게 실제 이제 쓰인 메소드라서 제가 그냥 넣어놨고요. 플러그인을 등록할 때는 등록할 때 이제 뭐 직접 다 콜하고 이러면 되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통 컴포넌트에 이제 위임을 시켜서 플러그인 초기화를 시키고, 뭐 저런 메소드들을 통해서 공통 컴포넌트에서 이제 자식 그 플러그인 컴포넌트를 불러요. 그래서 부모 객체를 플러그인에 이제 인젝션을 시켜서 필요한 메소드들을 이제 자동 완성 컴포넌트가 결국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뭐 자식이 나한테 혹시 줄 거 있으면 내놓으라 그래. 그렇게 누군가에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그인 컴포넌트에서 뭐 도킹 한다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뭐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부모가 어느 시점에 내 거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플러그인 메소드들을 등록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포커스가 끝났을 때, 인풋이 끝났을 때, 서브밋이 됐을 때 내 거에 뭐뭐를 실행시켜줘, 이런 거죠.
그런 걸 받아서 이제 실행하기 전에는 얘가 다시 또 레지스터를 하고, 여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레지스터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식에 있는 메소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공통 컴포넌트에게 시켜서 이제 추가를 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혀 하드 코딩된 것들을 좀 없앨 수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실행 단계다, 뭐 자동 완성에 마우스가 포커스가 가고 서브밋을 하고 그럴 때마다 뭐 어떤 조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런 이름에 발생시키면 그것도 또 공통 컴포넌트에 그냥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발생했으니까 혹시 뭐 자식 중에 플러그인 중에 해야 될 일 있으면 아까 등록한 거에서 실행시켜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여러 컴포넌트 플러그인들이 뭐 2개다 그러면은 이거에 미리 이걸로 보내줬던 놈들을 콜백 함수죠. 그런 것들을 실행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도를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플러그인도 하위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들면서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최근 검색어라는 게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로컬 스토리지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메모리에 그걸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인덱스 DB에 저장할 수도 있고, 쿠키에 저장할 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또 다 이렇게 플러그인에 넣어놓으면 이놈의 또 무거워진다거나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걔들을 따로 분리해서, 뭐 코드에서는 만약에 그 플러그인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스토리지라는 객체만 가지고 있고, 그냥 뭐 세이브가 있고 게터가 있고 뭐 이 정도만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초기화된, 예를 들어 이름이 굉장히 긴데 얘는 스토리지 애드온이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길 통해 가지고 그냥 스토리지 값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 애드온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 애드온 하는 것들에서 이제 뭐 세이브를 한다든가 뭐 그런 기능들을 좀 간단하게 게터 세터 같은 걸 구현하고 뭐 그런 거겠죠. 스토리지 실제 접근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잘한 옵션은 플러그인보다 작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색 리스트를 몇 개 보여줄래, 5개를 보여줄래, 서버에 보낼 URL은 뭐야,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 완성 그 구현하는 페이지마다 다를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옵션이 있으면 범용성을 당연히 올려주죠. 필요한 거 이런 옵션들이고, 요구사항은 뭐 XHR 통신이야, JSP 통신이야, 콜백 이름은 뭐야, 이런 걸 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실업과 아마존 차이는 사실 요 2개 차이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보여줘야 될 뷰는 따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옵션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디폴트 옵션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옵션을 혹시 누락했거나 안 쓰면은 안 써도 디폴트 값이 반영이 되게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나름 굉장히 UI는 다른 이제 백엔드 개발이나 이런 BUI 개발보다 차이점은 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오히려 뷰를 컴포넌트 내에서 직접 제어하지 않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뷰 사용자들, 즉 그 서비스 단에서 개발해야 된 그런 메소드들이 있으면 받아서 필요할 때 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검색 결과를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이벤트를 파이어 시키면 그 파이어 된 것 중에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 뷰 조작은 플러그인 컴포넌트 레벨에서는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뷰 조작을 하는 이런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 뭐 템플릿 작업도 있고 이런 작업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걸 서비스에서 사실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서 하고, 등록을 한 후에 이제 필요할 때 실행되도록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사실은 같은 로직을 태워서 얘가 자동 완성이 필요한 메소드를, 그러니까 뷰가 만약에 등록을 해주면 자동 완성은 사실은 그냥 적절한 시점에 그걸 받아서 실행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뭐 퍼블리시, 뭐 등록, 발행, 뭐 이런 얘기도 가끔씩 패턴을 하는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하셨고 그래서 좀 잠이 오시죠? 네,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돌아가서 이제 즐거운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으십시오. 제 목소리도 좀 약간 저음이라서. 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직관적인 호출 흐름인데, 구현을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처음 실수 중에 뭐 상호 호출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메인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실행 단계예요. 등록할 때는 이제 여기서 일로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서 뭐 날 좀 해줘, 이걸 해줘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실행 단계에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뭐 메인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불러서 서로 여기서 얘를 부르거나 그런 일은 이제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되겠죠. 마지막은 코드를 이제 그 바닐라 제이스라는 게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는 아니고, 그 라이브러리를 안 쓰는 것들을 보통 이제 비표준 용어겠죠. 그런 것들을 쓰는데, jQuery라든가 뭐 앵귤러나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아야 되겠죠. 컴포넌트이다 보니까 컴포넌트 코드는 좀 생명이 길기 때문에 길고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스 의존성을 제거하자. 그래서 뭐 그리고 ES6 기반으로 개발을 하자. 그리고 트랜스파일러라고 이제 바벨이나 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ES5 버전으로 변환을 해주는 도구가 있으니까 걔네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쓴 건 뭐 그렇다고 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쓴 건 아니고, 아까 봤던 클래스, 뭐 이렇게 콜백 함수, 뭐 어로우 이렇게 화살표 표시, 뭐 블록 스코프가 있게 하는 거, 렛 이런 거를 뭐 좀 써봤습니다. 코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니고 스태시에 가면 있거든요. 코드를 뭐 다 뭐 읽어드리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외형적인 것만. 자, 보이나요? 이게 이제 커먼 컴포넌트의 사이즈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클래스에 이 정도로 뭐 이니 플러그인 해주는 거, 뭐 이제 커스텀 메소드를 실행해 주는 거, 뭐 되게 단순하죠. 예. 클라이언트에 이제 도킹 플러그인을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이제 플러그인에게 뭔가 시켜주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짧습니다. 스마트 서치 자동 완성은 이만큼이 설정 파일인데요. 디폴트로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그걸 빼면 나머지 코드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200라인 정도가 좀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에이작스 처리해 주는 거 일부분 있고, 뭐 이벤트 등록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등록해 주는 게 이렇게 쭉 있고, 플러그인 메소드들 등록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핸들러예요. 키 입력할 때 뭘 해라 뭐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플러그인의 모습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그인도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뭐 초기화해 주는 거, 이런 디폴트 값 변수 초기화해 주는 거 빼고는, 이벤트 등록해 주는 거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 이제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끝났을 때 뭐 하고 다 핸들러거든요. 거의 다. 뭐 세이브 쿼리해서 이제 한번 검색된 거 이렇게 저장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이제 거기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컴포넌트 모습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고, 커먼 컴포넌트가 되어 있고, 만약에 컴포넌트를 여기에 만들면 이런 구조, 플러그인이 걔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 오늘 설명이 빼들렸지만 뭐 되게 그 번잡한 작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 라이브러리는 직접 만들어서 간단한 이제 뭐 자꾸 쓰는 유용한 그 메소드들을 그냥 좀 모아놔서 쓰고 있습니다. 자동 완성 컴포넌트만 띄워내면 뭐 반복적인 설명이지만, 이렇게 얘는 이제 뭐 키보드 이벤트랑 자동 완성 데이터만 반영하고, 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기능을 하고, 얘네들 간의 관계를 얘가 좀 도와주고, 얘는 이제 그 플러그인이니까 그냥 최근 검색어만 노출해 주는 거, 얘는 이제 그 최근 검색어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거야, 그 구체적인 방식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규모라면 플러그인도 필요 없겠죠, 사실은. 커먼 컴포넌트랑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재사용 컴포넌트는 이제 다양한 뷰를 지원해야 된다, 그런 걸 중심으로 설계를, 뷰를 발라낸다는 건 아니고 좀 띄어낸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합도를 낮추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뻔한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UI는 변경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사용되는 게 어려운데 변화를 인정하고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또 생산성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재사용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UI 개발 안 해도 UI는 그냥 다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뭐 조금 바뀌었는데 코드를 되게 많이 수정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UI 재사용은 또 잘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제가 오늘 공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